여러분, 비행기 타면 보통 뭐 하세요? 안전벨트 매고 창밖을 보겠죠? 근데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규칙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항공 여행의 숨겨진 규칙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냥 조종사가 운전을 잘해서 비행기가 튼튼해서 이런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고도 35,000피트. 이게 거의 10km 상공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를 지키는 건 바로 수십 년 동안 쌓인 데이터랑 경험으로 만든 진짜 촘촘하고 엄격한 규칙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비행은요, 사실 활주로에 들어서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조종사의 자격이죠. 근데 이게 그냥 비행 시간만 많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기종으로 1000시간이 넘게 비행한 진짜 베테랑 기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장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노선에 딱 배정된 거예요. 어때요? 이 정도 경력이면 문제 없지 않을까요? 자, 보세요. 이 둘의 차이가 바로 핵심입니다. 왼쪽에 있는 일반 경험은요. 비유하자면 운전 경력이 한 20년 된 거예요. 베테랑이죠. 근데 오른쪽의 특정 지식은 뭐냐면 처음 가보는 동네에 좁은 골목길 지리를 완전히 꿰고 있는 거예요. 다르죠. 항공안전은 바로 이런 디테일에서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거예요. 특정 훈련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아무리 비행 시간이 많아도요, 새로 가는 노선, 그 공항에 대한 특별 교육을 받고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알아야만 조종관을 잡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항공 안전에는 대충이나 일반화 같은 게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규칙이죠. 자, 그럼 이제 조종실에서 나와서 활주로로 한번 가볼까요? 비행에서 가장 심장 쫄깃한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이륙이잖아요.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보이지 않는 안전장치가 숨어 있어요. 특히 날씨가 안 좋을 때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을 한번 그려봅시다. 내가 지금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 나리타로 가려고 해요. 근데 인천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만약에 이륙하자마자 무슨 일이 생겨서 다시 인천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착륙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근데 이상하게 목적지인 나리타는 날씨가 아주 쨍쨍해요. 자, 이 비행기 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이륙 교체 공항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이름이 좀 어렵나요? 근데 되게 간단해요. 말 그대로 이륙 직후에 문제가 생겨서 출발했던 공항으로 못 돌아갈 때를 대비한 플랜 B 공항.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규칙 때문에 답이 나옵니다. 출발 공항 날씨가 안 좋아서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러면 반드시 비행해서 2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안전한 이륙 교체 공항을 지정해 놔야만 이륙 허가가 떨어져요. 목적지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왜냐? 이륙 직후의 안전까지 완벽하게 책임져야 하니까. 이게 바로 항공안전의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자, 이제 비행의 하이라이트죠. 마지막 단계인 착륙으로 가보겠습니다. 특히 안개가 자욱하거나 비가 쏟아져서 앞이 잘 안 보일 때 조종사는 대체 뭘 보고 착륙을 결정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조종사예요. 두꺼운 구름을 쭉 내려왔는데 저 앞에 활주로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바로 이 순간, 법적으로 착륙을 계속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으려면 조종사의 눈에 반드시 보여야 하는 게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법에는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여기 보이는 세 가지. 그러니까 활주로가 시작되는 지점을 알리는 시단 표지나 시단등, 아니면 비행기 바퀴가 처음 땅에 닿는 구역인 접지구역 표지. 이 중에 하나라도 눈으로 똑똑해 보여야만 착륙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활주로 한가운데 쭉 박혀있는 중심선 등 있죠. 이건 의외로 필수 항목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중심선 등이 보인다는 건 이미 활주로 위라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아까 봤던 시단 표지나 접지구역 표지는 안전하게 착륙을 시작할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와, 이 미세한 차이가 안전을 가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법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좀 더 개념적인 규칙인데요. 우리가 보통 비행 중이다, 운항 중이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법적으로는 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법에서 말하는 운항 중은요, 승객이 다 타고 출발하려고 비행기 문이 전부 닫히는 그 순간, 바로 그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비행이 끝나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리려고 문 하나라도 열리는 순간, 법적인 운항 중 상태는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아니,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운항 중이라는 정의가 비행기 안에서 혹시라도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법적 책임을 누가 지고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공보안법이 적용되는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냥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국제법의 아주 중요한 기본 규칙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비행기 한 대에 적용되는 규칙들을 봤잖아요. 이제는 시야를 확 넓혀서 이런 규칙들을 만들고 관리하는 더 큰 그림, 바로 전 세계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공항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활주로나 터미널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하지만 법적으로 공항이 공항으로서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핵심 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뭘까요? 정답은 바로 소방시설입니다. 좀 의외인가요? 항공기의 이착륙과 승객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소방시설은 그냥 주차장이나 경비시설 같은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지원시설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학이 보이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규칙들은요, 어느 한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가 함께 지키는 약속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APNX16이라는 글자, 이게 바로 그 증거 중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요, 국제민간항공기구 ICOO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만든 국제표준 중에 16번 부속서라는 뜻이에요. 내용이 뭐냐? 바로 항공기 소음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행 안전뿐만 아니라 이런 소음 같은 환경 문제까지도 전 세계가 똑같은 규칙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하죠?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규칙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편안하고 안전한 비행이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규칙과 계획 그리고 예측들이 촘촘하게 얽혀서 만들어낸 결과물인 겁니다. 이제 다음에 비행기 타실 때는 창밖 풍경이 아마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이륙하는 순간, 착륙하는 순간, 그 모든 순간에 숨어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규칙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여행의 또 다른 재미를 발견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